윤석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뜬금없이 무슨 입장문 같은 걸 냈어요. 네. 그 SNS에 올려 보셨어요, 의원님 혹시? 윤석열 입장문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전 보면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입장문 뭐 나중에 준비되면 보여주시고요. 윤석열이 본인의 SNS 입장문이라는 걸 내 가지고 또 이제 그 궤변에 가까운 얘기들을 쭉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했던데 그거 이제 준비되기 전까지 그 민주당의 최고위원회나 민주당에서 네. 지금 특위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기 네. 나왔네요. 요게 이제 윤석열이 올린 겁니다. 물론 뭐 윤석열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누가 대신 올렸겠죠. 이게 보면 그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냐는 결국 역사가 심판을 몫이라는 거예요. 지금 법정에서 심판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답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궤변이잖아요. 비상계엄을 선포할 이유도 없었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도 안 되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보면 뒤에 보면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입증하겠답니다. 이게 지금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후퇴했고 민주주의가 얼마나 파괴되는지를 생각한다면 저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을 수 없을 텐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국민들 주권자인 국민들은 더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반성 없는 남 탓만 하는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모류를 그러니까요. 주장하는 궤변이다. 그래서 볼 가치도 없다. 귀 기울일 가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비상계엄을 일으킨 것은 그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네네. 자기들이 친이 이제 구태자죠. 친이 구태자. 자신들이 영구 집권하기 위해서 네네. 자신들이 이제 형사처벌 받고 뭔가 죄에 대해서 온 국민이 묻고 뭐 수사 기관의 수사 이리고 야당의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사실을 밝히는 이런 게 점점 좁혀져 가니까 자기들이 이제 가만히 있으면 뭐 형사처벌 받고 그러니까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실상 영구 집권을 해서 자신들이 범죄를 덮으려고 했던 그거라는 거를 누구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숨겨두고 나는 최고 권력이고 비상계엄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인데 내가 그런 군사력 동원한 게 뭔 잘못이냐라고 뻔뻔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뻔뻔한 거죠. 예, 진짜. 그래서 진짜 저런 미친 개는 정말 몽둥이가 약이다. 그런 생각이 저 이런 말 잘 안 하지만 안 하시는데 원래 그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뭐 특검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세계 특검이 운영되고 민주당이 특위를 준비한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두 개의 특위? 제가 그 이후로 출국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당에서 임명이 됐는데요. 지금 3대 특검에 대해서 당에서 지원하고 대응하는 특위입니다. 물론 지금 3대 특검이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이제 효능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특검들이 사실상 이제 좀 알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에서 이 내란과 비상계엄에 관해서 오랜 시간 대응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고 또 여러 가지 제보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특검에게 뭐 이런 제보라든지 이런 내용을 뭐 자료를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여전히 지금 아직도 이 내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특검들이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숨어 있는 이런 공범이라든지 또 이것을 알면서도 밝히기가 보복이 무서워서 못하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분들의 제보를 받는 제보센터를 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대응을 할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도 개선이나 특검에서 이제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한 뒷받침 이런 것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위를
꾸린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에 대응하고 뭐 특검에게 제보를 하거나 아니면 특검에게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서 좀 국회 차원에서 밝혀낼 수 있는 부분들을 예. 대응하기 위해서 특위를 만드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조력할 수 있는 네네. 부분에 관해서 네네. 이제 저희들이 하려고 대형 특위를 만든 네. 거죠. 물론 특검에서도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또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고 압수수색도 받았는데 네. 그러면 이 대응 특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련된 조사 내용 또는 뭐 제보 이것도 같이 받아서 제공을 하는 겁니까? 뭐 지금은 뭐 꼭 어느 타겟이나 네네. 뭐 대상을 정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일단은 중요한 것은 범죄의 증거, 그렇죠. 범죄 혐의를 쫓아서 이제 그게 수사를 해야 그게 정치 보복이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특정하지 않고 그 내란 범죄나 국정농단 뭐 여러 가지 그 범죄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제보를 받고 자료를 이미 또 꽤 축적하고 있는 게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특검이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그런 자료들이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이 제보할 때도 특검은 약간 찾아가기도 그렇고 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검찰에 있기도 하고 뭐 KT 사옥에 있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의회에 아무래도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는 전달하기가 쉬우니까 네. 그런 제보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회로. 네. 예. 네, 상당히 지금 국회로 제보가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뭐 무인기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또 새로운 제보가 저희들한테 아, 오고 그래요? 있고 네. 그리고 그동안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네.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제보를 확보를 한 것이 있고 또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특검 쪽에 저희들이 제공을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 특검이 수사 부분은 특검이 이제 알아서 잘 하겠지만 그 외 부분에 국회가 해야 할 그런 부분이 또 꽤 많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분히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네.